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퍼머넌트 웨이브 이론 수업 목표는 열 퍼머넌트 웨이브 이론과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식을 쌓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형과 외형의 특징에 따라서 퍼머넌트 웨이브의 스타일을 알 수 있다. 모질에 따른 사전 처리와 펌제를 선택할 수 있다. 자, 먼저 퍼머넌트 웨이브의 이해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퍼머넌트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먼저 뜻부터 알아야 되겠죠. 퍼머넌트 웨이브, 퍼머넌트는 영구적인 이란 뜻이죠. 퍼머넌트는 반영구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웨이브는 곱슬, 파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도 모양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곱슬의 형태, 그것을 퍼머넌트 웨이브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콜드 퍼머넌트와 열 퍼머넌트 웨이브로 나뉩니다. 이제 말하자면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는 화학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 퍼머넌트 웨이브는 화학적인 약과 물리적인 열이 함께 들어가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보시게 된다면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의 원리는 펌 일제 도포 후에 시스틴이 시스테인으로 환원 작용된 모발에 여러가지 와인딩 기법과 다양한 로드 등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모발의 모양을 변형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 정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틴이 시스테인으로 환원 작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 PPT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기본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발의 화학적 결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했던 것들이 모발이 알파 헬릭스의 나선형 구조로 생겼다가 그 아이들이 모여서 프로토 피브릴이 되고 프로토 피브릴이 모여서 매크로 피브릴이 되고 이 매크로 피브릴이 모여서 마이크로 피브릴이 되고 그 사이에 미세 섬유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로 구성된다. 이렇게 하는 화학적인 원리를 배웠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 퍼머넌트 웨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퍼머넌트 웨이브에서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아미노산 성분들이 크게 주세 결합과 측세 결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모든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순서와 배열로 연결되어서 원자가 모여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모발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피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케라틴이라고 하는 탄력성이 풍부한 섬유상의 경단백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케라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서 쇠사슬 구조로 이루어진 폴리펩타이드가 다시 여러 개로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케라틴에서는 다른 단백질에 비해서 유황의 함유량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케라틴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함유량이 많은 시스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이는 아미노산의 일반 구조식 같은 경우에는요,
탄소를 중심부에 두고 플러스 이온인 아미노기 NH2, 그 다음에 카르복실기 마이너스 이온인 COOH를 두고 있고요. 여기 알킬기라고 하는 R자에 S자가 오게 되면 바로 그것이 시스틴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케라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아미노산의 일반 구조식을 가진 물질들이 펩타이드 결합, 쇠사슬 구조로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주세결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주세결합은 펩타이드 결합인데다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폴리자를 써서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주세결합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슬을 이루고 있고요. 이 사슬들 사이사이에 십자가 모양으로 측세결합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주세결합을 보자 하면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고 세로결합이라고도 하고 엔드본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모발의 뼈대가 되는 펩티드 결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와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NH2, 그 아이들이 일률적으로 모여져 있는 것이 바로 주세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주세결합을 세로로 두고 다시 또 가로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수소결합. 자, 그림과 같이 측세결합 중 가장 많지만 가장 약한 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단백질, 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측세결합 중에 수소결합 2개가 공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H2O, 바로 산소가 되어서 그 모발 내부에 있는 수소 분자 2개와 공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면 어떻게? H2O, 물이 돼서 중발을 해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기가 있을 때는 모발이 약간 짧게 느껴지고, 다시 이제 이 모발을 건조하게 되면 살짝 떨어지죠. 그 아이가 바로 수소결합을 이용한 상태인 거고요. 이 수소결합은 펌어, 그 다음에 드라이 때 이용됩니다. 자, 두 번째 결합은 염결합, 이온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초반에 봤던 이 사진에, 자, NH2 플러스의 플러스니까 아미노기의 플러스와 COOH, 카르복실기의 마이너스 이온이 어떻게? 1대1로, 정확하게 1대1로 만나서 전하가 플러스 플러스 이온끼리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뭉쳐지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온끼리 만나면 서로 멀어지죠. 그래서 당겨주는 플러스 이온과 밀어주는 마이너스 이온이 1대1로 만나서 인력으로 만들어지는 결합을 염결합, 이온결합이라고 하고, 아미노기의 플러스 이온과 카르복실기의 마이너스 이온이 1대1로 만나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염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응용되는 미용시술은 펌, 그 다음에 염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건가요? 시스틴 결합, 환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주세결합에서 가로로 연결되어 있는 측세결합 중에, 그 측세결합 중에서 모발의 단백질 고리 사이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강한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이나 산성에는 끊어지지 않고 열이나 알칼리,
환원제에 의해서 절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시스틴 결합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성 용액에 의해서 모발이 팽윤이 됩니다. 자, 알칼리성의 그 용액에 의해서 모발이 팽윤이 되고요. 이 팽윤되어 있는 모발에 로드에 의해서 모발을 와인딩을 하게 되면 이 팽윤되어 있는 모발 내부의 결합들이 티오클리콜산염에 의해서 절단이 되고요. 절단이 된 상황에서 다시 중화제라고 하는 성분을 하면 재결합을 합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펌제 1액에 의해서 이 알칼리성 용액은 모발을 팽윤을 시켜서 웨이브를 형성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와인딩을 해서, 로드에 와인딩을 해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로드의 굴곡으로 인해서 안쪽과 바깥쪽에 모발의 구조가 늘어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시스틴의 위치가 옮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시적인 웨이브가 형성이 되고요. 이때 1액을 넣어서 모발을 팽윤시킨 후에 2액을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산화작용을 시키죠. 그렇게 하게 되면 시스틴이 재결합돼서 웨이브가 고정돼서 영구적인 웨이브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모발의 케라틴 중에 시스틴 결합은 퍼머넌트 웨이브의 형성에 직접 관여하는 결합이고요. 원래는 이 케라틴이 구조적으로 단단하고 안정된 구조를 이루어야 하지만 알칼리성 용액에 반응하는 이 케라틴 특유의 성질 때문에 모발이 팽윤시켜져서 모표피가 열리고 연화가 돼서 로드의 모양대로 웨이브를 형성시켰다가 1액의 치오클리콜산이 단단한 결합으로 시스틴을 반원시키면 시스틴에서 수소가 붙으면 SH라고 하는 시스테인으로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었다가 분해가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모발이 구부러지기 쉽도록 되겠죠. 그러면서 로드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모발이 당겨짐으로 해서 위치가 바뀌면서 형태가 변화하는 겁니다. 자, 이때 변화된 상태에서 제2액 산화작용을 하는 용액을 넣어서 시스테인의 수소와 산화제 중에 산소를 만나서 물로 빼주는 거죠. H2O로. 그렇게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측세에 있는 시스테인끼리 다시 재결합해서 새로운 시스틴을 형성함으로 해서 영구적인 웨이브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시스틴 결합의 설명입니다. 자, 조금 이해되십니까? 시스틴 결합은 원래는 아주 단단한 결합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당연히 뭐 가위나 이제 이런 걸로 자르게 되면 절단이 되겠지만 그렇게 절단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둥그렇게 말려져 있는 상태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제 알칼리 용액과 티오클리콜산을 갖다가 넣어서 모발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주고 이 느슨하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산화제라고 하는 아이를 넣어서 다시 늘어나 있던 시스테인 분자를 시스틴으로 돌려주는 이 상황을 환결합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것을 퍼머넌트 웨이브의 기본 원리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조금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세로 결합과 가로 결합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주세결합이고요. 요 주세결합이 세 가닥이 모여야 비로소 한 가닥의 모발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쇠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수소결합도 있고 시스틴 결합도 있고 염결합도 있고 이해되나요? 그렇게 해서 가로, 세로를 아주 촘촘하고 단단하고 균일하게 모아져 있는 이 상황을 모발 내부의 주세결합과 측세결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퍼머넌트 웨이브를 한다. 이렇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말하자면 1학년, 1학기 수준이었고요. 자, 이제 1학년 2학기 수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측세 웨이브의 시스틴 결합을 일제의 환원작용으로 해서 치오콜리콜산과 시스테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알칼리제가 환원작용을 시킵니다. 시스틴 결합에서 치오콜리콜산 염이 치오콜리콜산이 작용해서 시스테인으로 바뀌고요. 이 시스테인은 디치오클리콜산이 작용을 해서 환원작용으로 바뀐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상황은 화학적인 환원작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화학적인 환원작용이 끝나면 산화작용을 하는데 어떤 것이 제2제가 산화작용을 한다. 주로 브롬산 나트륨과 가산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중화제를 사용하는데 자, 이때 브롬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크림 타입으로 5분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를 함으로 해서 총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방치한 후에 모발을 헹궈내는 거고요. 가산화수소수는 처음에 적용을 하게 되면 3분에서 5분 사이가 가장 결합력이 최대로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3분, 토탈 10분 이렇게 해서 중화타임을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에 있는 환원작용, 이 시스테인 상태에서 산소를 부여하게 되면 다시 시스틴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랫부분에 산화작용에 있는 요 화학식을 익혀 두셔야 돼요. 이게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의 기본적인 원리는 일제 도포 후에 시스틴이 시스테인으로 환원작용된 모발에 여러가지 와인딩 기법과 다양한 로트 등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모발의 모양을 변형시킨 후에 펌제 이제 도포를 해서 산화작용에 의해서 시스테인이 새로운 시스틴으로 재결합하면서 다양한 모양의 퍼머넌트 웨이브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리를 알았으면 방법을 또 알아야 되겠죠? 자, 펌제,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 제의 1제, 2제 이런 말 있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1제, 2제를 하나하나 2개를 사용하게 되면 이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욕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열 처리를 하느냐, 가온 이욕식, 열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열 처리를 꼭 하고 이제를 도포하느냐 아니면
일제를 도포한 후에 열 처리를 하지 않고 이제를 도포하느냐에 따라서 가온 이욕식과 무가온 이욕식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원제인 일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스테인과 산성, 알칼리 펌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인 산화제는 가산화수소수와 브롬산 나트륨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일제, 이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인지를 좀 하셔야겠죠? 자, 이욕식으로 크게 사용되는 이 일제에서는 한원제라고 불리는 이 일제에서는 치오와 시스와 셀파이드 이렇게 계열로 나눠지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치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치오는 장점이 휘발성이 좋다. 무슨 말이냐 하면 냄새라든지 요런 화학 성분들 자체가 공중으로 날아가도록 물에 씻어져 없어지도록 하는 휘발성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아이를 펌제에 응용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물로 씻겨서 내려가거나 날아가는 향도 날아가는 이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모발의 알칼리성이 잔류하는 것이 적어지겠죠. 그러므로 해서 펌어라든지 이제 이런 거 시술을 했었을 때 손상이 적습니다. 또 이 치료 계열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다소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머리카락 내부에 침투가 쉽고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시스템 결합을 절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웨이브의 형성이 가능해요. 자, 하지만 휘발성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요. 도포 직후에 약간 피부 표면에 상처가 있다면 조금 따갑다든지 아니면 눈이 살짝 시리다든지 이런 식의 자극이 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시스 계열이고요. 날아가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냄새가 좀 적고 환원력이 약해요. 환원력이 약하다는 말은 그만큼 모발 내부에 적용하는 힘이 적다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모발 손상도 적습니다. 이 시스테인 계열을 사용할 때는 약간 좀 자연스러운 웨이브와 볼륨을 형성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자연스러운 웨이브와 볼륨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어머니들이라든지 할머니들 약간 이제 볼륨 펌, 뽕펌어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을 할 때 시스테인 계열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은 말씀드렸던 대로 불휘발성이라서 냄새는 적지만 그만큼 날아가는 성분이 적기 때문에 알칼리가 잔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끈적거리는 점성이 매우 높은 약액이라서 숙달되지 않은 초보자가 사용하였었을 때 와인딩을 할 때 모발이 자꾸 미끄러진다든지 아니면 약간 너무 미끌거리고 물컹거려서 와인딩을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스러운 웨이브 연출에 효과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강한 웨이브 스타일에는 조금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약액들이 보면 뭐 시스티나민, 뭐 아민 설페이드, 뭐 이제 이런 약들이 많은데 이런 설페이드 약들 같은 경우에는 치유 계열과 시스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보완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불휘발성이라서 냄새도 거의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환원력도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발 자체의 손상이 적어요. 아무튼 시스테아민 설페이드 계열 같은 경우에는 모발의 손상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단점은 알칼리에 잔유도가 조금 높아서 산성 린스를 꼭 사용해 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제 이걸 하지 않으면 모발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정리가 좀 되었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 환원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미리 이제 조금 알고 계셔 주셔야 되고요. 이옥시 콜드 웨이브에서는 정리를 하자면 이옥시 콜드 웨이브에서는 환원제는 모발의 시스틴 결합을 절단해서 시스테인으로 환원 반응을 시키는 것이 일제의 역할이고요. 이제 같은 경우에는 환원된 모발을 산화시켜서 새로운 시스틴으로 웨이브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그렇게 해주세요. 자, 치올클리콜산 암모늄, 치오, 시스테인 계열의 시스, 화장품의 원료인 설페이드, 이 계열 등을 일제로 사용을 하고요. 이 약액의 특성을 잘 숙지해서 모발 손상을 줄이고 효과적인 퍼머넌트 웨이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일제든 이제든 약액은 와인딩된 모발에 골고루 도포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발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약액을 로트에 바르듯이 도포를 꼭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환원제의 방치 시간은 온도와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적용을 하나 일반적으로 1에서 20분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어머니들이라든지 할머님들 같은 경우는 파마 와인딩을 해서 한 1시간씩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1, 20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적정한 방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약제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하게 되면 모발 손상만 더 일으킬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당연히 인지하셔야 되겠지만 고객님들께도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미용인이 되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이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에 대한 역사와 고객의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형성을 할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수고하셨습니다.